자, 친한 여러분들, 우리 또 수원 수투의 기초 다음 단계를 하러 갑시다. 필기노트 꺼내시고요. 일단 공지 첫 번째, 제 교재가 이제 나올 거예요. 제 교재가 나올 텐데 지금 뭐 특강이 수원 수투 확통 뭐 미적분 뭐 다 깔려 있는데, 제 교재가 나오더라도 스스로 정석을 사십시오. 기본 정석을 사십시오.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수1이랑 수2랑 공부를 하는 것만 사면 되겠죠. 확통이랑 미적분이랑 사십시오. 양석어의 경우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함에 있어서도 기본 정석 괜찮은 교재예요. 기본 정석이 연습 문제만 눈으로 이렇게 딱 봐서 어떻게 푸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수준까지만 공부를 하면, 한 10번 정도 봤다고 쳐보자고. 그런 정도 공부를 하면 수능 문제 풀면 96 보장이야. 96점 보장이야.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면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교육청 문제를 배정시켜 놓은 문제도 꽤 많이 기출 문제가 들어있고요. 계산이 짜증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연습이 되게 좋아. 연습하기가 좋으니까 얘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석을 꼭 사주시고, 아까도 이제 그 방금 니네 선배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반 시험을 오늘 이제 봤는데,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그 신형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뭐 마약 모의고사, 기대 모의고사, 무슨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나오거든요. 요번에 문과 확통 문제에도 좀 어려운 문제가 저기 28번 문제는 그대로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 뜻은 양서고등학교 문제는 그냥 너희들이 익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블랙라벨, 일품, 1등급 수학 등등등의 그런 문제집에서 있는 문제가 거의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특히나 고급 과목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이쪽으로 가면 너희들 기출 문제가 좀 잘 분석이 돼야 될 텐데, 그 문제들을 보면 일반 다른 학교들 대비하는 것처럼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쉽게 말하면 수학 실력을 높여야 돼. 되게 간단하죠? 수학 실력을 높이면 된다. 그러려면 정석을 공부하는 게 어떨까, 그런 뜻입니다. 다른 거는 사지 마세요. 요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제 교재 오로바 일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나 이거 할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 아무튼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두 개만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그 지수하고 로고하고 상학함수에 대해서 기본 했습니다. 기본. 그리고 제발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코사인 6분의 5파이 그러면 삽질 이러면 안 돼. 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코사인 6분의 5파이,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 적 있죠? 네? 네.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 0이었죠? 코사인 정수 파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짝수면은 1, 홀수면은 마이너스 1. 여기 사인 정수 파이는 0이었죠? 집중. 사인 2분의 홀수 파이는 1 또는 마이너스 1. 홀수 부분, 분자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1,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7파이? 네? 코사인 2분의 7파이? 코사인 2분의 7파이? 코사인 2분의 7파이? 아우 씨! 0.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 0이었잖아요. 사인 2분의 7파이? 1하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죠. 마이너스 1. 7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우리 다음 코스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인 7파이? 0. 코사인 7파이? 1. 마이너스 1. 코사인 100파이? 1. 사인 100파이? 0. 코사인 2분의 11파이? 11. 코사인 2분의 11파이 0, 0, 0, 0. 사인 2분의 11파이 마이너스 1. 요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본 수업 시간에 상함수 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 이게 좀 돼야 뭔가를 해요. 알겠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열 잠깐 봅시다. 수열.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수가 나열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 자, OT 13579 이렇게 가는 것도 수열. 어떤 규칙이 있죠.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4, 8, 16, 32 이렇게 가요. 얘는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2씩 곱해져 있죠.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 11, 111, 1111 말로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규칙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위에처럼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수열. 수열의 기본이죠. 등차라고 했다는 이유는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 나에서 앞에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이라고 부르는데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2,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2,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2. 차가 다 2로 일정하잖아요.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것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곱해진 수열인데요. B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등비수열. B가 이렇게 되잖아. 2대 4. 1대 2란 소리죠. 1대 2, 1대 2, 1대 2, 1대 2. 그렇게 될 거잖아. 20 곱해지는 거니까. B가 일정한 수열, 그리고 등비수열 그러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차랑 등비가 아닌데 규칙성은 있어.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잡수열이라고 부릅시다. 잡수열. 기타 잡것들 잡수열. 여러 가지 수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다 하나씩 떼서 보는 거예요. 등차 수열은 어떻게 분석할 거냐, 등비 수열은 어떻게 분석할 거냐, 여러 가지 수열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열들의 일반항은 또 뭔가, 뭐 합은 뭔가 이렇게 하게 돼요. 등차 수열부터 갑시다. 등차 수열이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일정한 수가 2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일정한 수 이 2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 부릅니다. 공차. 공차. 영어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애칭으로 D라고 씁니다. 그냥 디스턴스 정도로 생각하세요. 차이 정도로, 디스턴스 정도로. 공차 D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부터 내리러 갑시다. 등차 수열 정의.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입니다.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 홀수 쓸게요. 얘를 쓸 때는요.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저기 쓰다 말았죠. 이유가 있단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이게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항은 1이라 하고, 두 번째 항은 3이라 하고,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항은 7 이렇게 나열을 했다 쳐봐요. 그러니까 홀수를 나열을 하게 되면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인데 각각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한다. 그 소리예요. 수열의 표기 방법은요. 집합 표기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으면 n번째 항도 있지 않겠니? 그지? 그 n번째 항을 쓰는 거야. 이렇게 an이라고 쓰고 a의 n을 n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n번째 항. 다른 말로 이걸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AN만 내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n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1 집어넣으면 되고 2 집어넣으면 되고 A2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A3가 나오고 4 집어넣으면 A4가 나올 거니까 AN이라는 것은 n번째 항, 일반항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또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일 때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했고 영어로 애칭을 붙이자고 그랬죠? D라고 쓰기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붙어있는 이 조그만 숫자 있죠? 이거를 첨자라고 불러요. 붙어있는 숫자라고 그래서 첨자. 영어로는 인덱스. 인덱스가 더 편하죠, 니들은? 인덱스.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A의 3이라는 걸 보자. 연습 첫 번째. A의 3이라는 것은 A의 1에서, 즉 여기 5라는 이 숫자는 A의 3인데 1에서 몇 칸 떨어져 있냐면 2칸 떨어져 있지 않니? 그렇지? 2칸이 떨어져 있는데 그 칸이라는 게 공차잖아. 이렇게 공차여서 이렇게 쓸 생각이야. A의 3은 A의 1에서 2칸 떨어져 있어요. 2D 이렇게 더하면 되겠구나. 얘가 차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니까 공차가 이렇게 D씩 더해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해볼까요? A의 4 정도 해봅시다. A의 4. A의 4를 A2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A의 4는 요 분이셨어. 7이야 7. 7인데 A2를 기준으로 해보면 3이지 않니? 3에서 몇 칸 떨어져 있냐면 2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3에다가 2를 2번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뜻은 여기 A4. A4라는 것은 A2에다가 D를 2번 더하면 되나봐. 이해됐죠? D를 2번 더하면 되나봐. A2에다가 D를 2번 더해. 이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에서 A3이라는 것은 A의 1, A1에서 2칸 떨어져 있잖니? 그 2의 모습이 여기에 있죠. 보이니?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에도 마찬가지. A의 4라는 것은 A의 2에서 2칸 떨어져 있잖아. 너에서 너 빼보면 되잖아. 그죠? 2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 2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 같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A에 뭐 10이라는 게 있어. A의 7을 기준으로 써보고 싶대. 그러면 얘는 3칸 떨어져 있겠죠? 3D 이렇게 쓸 생각이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쓸 생각이야? 그러면 일반화 시켜보자. A의 n이라는 것은 이게 n번째 항이라는 소리예요. n번째 항은 A의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을까 보면 n에서 1을 뺄 거니까 n-3칸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3을 기준으로 한번 써보자. A의 n은 A3을 기준으로 해서 n-3칸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n-3에다가 D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이때 AN을 뭐라고 부르냐면 n번째 항, 다른 말로 일반항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무수히 많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교과 과정에서는